혹시라도 명제 부분에서 그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확인하실 것들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트림, 그러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집합부터 시작해서 함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합에서 명제를 거쳐서 함수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다져놓는다면은 뭐 명제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영우야 뒤에 것 좀 닫아주세요. 좀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제 같은 경우에서 명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명제에서 중요한 정의들. 첫 번째가 진리집합, 그러니까 참거짓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를 명제라고 하고, 참거짓이 달라지는 애를 조건이라고 한다. 그 조건 중에서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애를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집합 표시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로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 놓는 애는 다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부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떤 애들을 부정을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첫 번째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죠? any죠. 그러니까 all의 부정은 any라고 하시면 되고 and의 부정은 or. 그 다음에 부등호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죠. 크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반대말은 크거나 같다. 그럼 유리수의 반대말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진짜 정말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냐? 없겠지만 A, B가 뭐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고 한다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이에요. 그럼 참인 명제를 적었어요. 그죠? 근데 얘를 부정하면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거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첫째 줄은 왜 부정이 안 될까요? 에 대해서 고민한 적 없어요? 나만 그런가? 저는 되게 이상한가요? 저는 얘는 왜 부정을 안 하고, 얘는 부정을 안 하고, 얘를 부정해서 그 대우명제를 구해본다면, A가 0이 아니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얘는 부정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혼자서? 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나? 저거는 교과과정상에서 딱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대전제라고 해서 전제 자체를 깔고 시작하는 애이기 때문에 쟤는 그 부정을 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만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거 막 하는데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정을 하는 방법 말고 이제 역도 배우셨고 대우도 배우셨습니다. 여기 P면 Q이다를 뒤집어주는 거, 순서만 바꿔서 가정과 결론 조건을 바꿔주는 애가 역. 그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게 대우라고 했죠. 대우 명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원래 있는 명제와 참 거짓을 똑같이 가져간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그죠? 대우와 원명제를 서로 같은 참거짓을 같이 따라가요.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필요충분 조건의 3단론법이라는 것도 배우셨고요. P이면 Q이고 뭐 Q이면 R이다 라고 하면 P이면 R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꼬리물기 형태식으로 앞으로 쭉 적어둔 다음에 싹 다 대우로 뒤집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정 조건으로 나오는 애가 필요조건. 그죠?
참이 될 때,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 때 P는 Q의 뭐야? 충분 조건. Q는 P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대우를 통한 증명, 귀류법을 통한 증명. 대우를 통한 애매할 때 완전 싹 뒤집어 보면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통한 증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귀류법. 뭐만 부정해서, 결론만 부정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어. 근데 얘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면 이쪽이 되겠죠.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귀류법을 통한 증명이었다. 그다음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곱 형태로 가져가는 걸 베이스로 잡아요. 어떤 애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런 애들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제가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첫 번째가 산술기하였습니다. 그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 둘이서 공동연구는 아니고요. 둘 다 어쩌다 보니까 비슷하게 찾아냈는데 그 발표한 시기가 거의 유사해서 이름을 같이 연결해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는 것 또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그 공식 자체를 좀 기억하고 계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많이 복잡스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에 너네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그 식 자체가 x라는 애를 문자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봐봐.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나왔고 앞에 얼마 와야 돼? 앞에 이거 와야 되거든? 왜일까? 얘가 지금 a제곱이고 얘가 x제곱이라는 상태라서 요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가 그 루트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제곱한 값이 이 둘의 곱과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덩어리가 달라질 때도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할 수 있는 짓거리 중에 하나라서 그 정도도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운 크게 없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함수를 원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함수라고 하는 애를 숫자로만 한정지어서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함수의 함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자식으로서 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뜻하냐면 상자 함자를 뜻합니다. 보석함, 사물함, 그런 함자를 뜻해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함수라고 하는 숫자, 그 한자적인 의미는 요술상자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통하고 집어 넣었을 때 그 뭔가의 작용에 의하여 튀어나오는 값을, 숫자가 바뀌어서 튀어나오는 거를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 넣으면 2가 나와, 2 넣으면 5가 나와, 3 집어넣으면 8이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내가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올까? 라고 예상 가능하냐?
예상이 안 돼요? 29가 튀어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따따따따.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어려우면 바꿔줄까? 이거는 못 보더라도 이건 보더라. 1 넣으면 4 나와, 2 넣으면 7 나와, 3 넣으면 10 나와 하면은 10 넣으면 뭐 나와 할 때 잘 보던데. 이거 10 넣으면 31 나와? 신기하지? 방금 전이랑 숫자 하나 바꿨어. 더하기 1에서 빼기 1에서 더하기 1로 바꿨는데 더하기 1은 잘하면서 빼기 1은 못한다? 어쨌든 예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x에 연관된 애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함수라고 하는 애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뭐요?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얘가 한 번만. 그러면 이런 건 어때?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어떠한 상자에다가 이번에는 예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이 뭔가 나올지, 하나만 무언가 나올지 알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게. 1 넣었더니 이번엔 2가 튀어나왔어. 2를 집어넣었더니 2가 튀어나왔어.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튀어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내가 여기다가 100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2가 튀어나올 것 같아. 이것도 예상 가능하죠? 그럼 이것도 함수야 아니야? 함수인 거야. 얘도 함수야. 그럼 어떤 게 함수가 아니냐? 여러분들 혹시 발로란트라든가 오버워치라든가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에서 캐시샵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상자깡 하는 거 있죠? 상자를 딸깍딸깍 하면은 그 상자의 가격은 매번 달라집니까? 아니면 항상 같습니까? 항상 같죠? 예를 들어 상자 하나의 가격이, 요 상자 하나의 가격이 미스테리 박스, 요 상자 하나의 가격이 물음표라고 나와 있는 요 상자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합시다. 그럼 난 이 1,000원을 지불해서 뭘 받아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어떤 거를 예를 들어 1을 넣었더니 1이 나왔어. 다시 1을 넣었더니 10이 나왔어. 다시 1을 넣었더니 100이 나왔어. 그럼 이 다음번 1에서는 또 한 번 1을 넣었더니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 뭐 27 뭐 이딴 값이 나오더라? 그럼 내가 또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번엔 뭐가 나올까? 몰라.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도착 지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얘는 하는 순간 어디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예상 가능한 걸 함수라고 해. 그럼 이런 것도 함수일까? 니네 중간고사 수학 점수. 함수지. 왜요? 자, 서우 하는 순간 정해져 있어, 그 점수는. 그렇지 않아? 바뀌어? 알 수 없어? 바뀌냐고. 이미 결과값이 나와 있잖아.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치? 영우 하는 순간, 저 몇 점 받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 말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함수가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몇 점이라고 하는 게 픽스되어 있잖아. 그럼 이것도 함수일까? 니네 집 주소. 함수겠지. 가끔 함수가 아닌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야. 월화수목금 토일 다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겠지. 집이 몇 개라서 막 전국구로 거의 없잖아, 그지? 응? 너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시은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순간 시은이는 집이 몇 동 몇 호야. 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영호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나오는 그러면 하나로 내가 한 명을 고르는 순간 그에 대한 답이 예상 가능한 거죠. 예상 가능하면 뭐라고? 함수라고. 오케이? 굳이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짝지을 수 있는 애를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함수의 확장이에요.
이렇게 확장될 거다라는 거를 인트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런 것도 함수일까? 니네 지금 세운수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너는 하는 순간 내 이름을 모르더라도 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이름 모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지. 이런 것들도 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모르는데요. 그건 좀 많이. 가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합법화가 안 됐는데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둘일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니에요. 그죠? 저기 네덜란드라던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엄마만 둘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네. 이런 얘기는 조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함수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함수 한번 펴보실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집합이 존재할 때 그 두 개의 집합에서 이 X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Y라는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에 짝지어지는 걸 대응이라고 불러요. 서로 간에 짝지어지는 걸 대응이라고 불러요. 거기 나와 있죠?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기준이 누구야? X. 기준이 누구야? X. 그지? 결과값이 누구야? Y. X를 보고 Y를 떠올리는 거야. 그지?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얘를 뭐라 한다고?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X 원소 X에다가 Y가 짝지어지면 X가 Y에 대응한다고 하면 얘를 X는 Y에 대응된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원소끼리 화살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이런 것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봐봐. X라고 하는 애가 있고 Y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여기에 1, 2, 3, 4, 1, 2, 3, 4가 있다면 이런 것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줬잖아? 너 뒤에 뒤통수, 네 뒤통수. 제발.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어떤 대응이든지 상관이 없거든? 근데 함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대응을 이야기하냐면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가 하나만 짝지어질 때 이를 함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경우 있잖아. 100원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 몰라. 뽑기야. 이건 함수가 아니지만 이건 함수야 아니야? 1, 2, 3, 4라고 하는 애가 1, 2, 3, 4가 있을 때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고 4로 1로 가는 건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라고. X에서 Y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왜? x의 원소 하나에 그 하나가 하나만 대응이 되니까. 나 진짜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나는 솔로. 같은 걸 보시면, 호감이 있다고 여기저기 찌뼛거리긴 하지만, 뭐 식사 시간이 되거나, 뭐 최종 커플 선택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게 됩니다. 저 근데 나는 솔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할 때는 결국에는 매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쟤만 고르죠. 그죠? 근데 난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다 그냥 alright. 난 근데 okay. 아무나 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얘도 찝쩍거려 쟤도 찝쩍거려 그러면은 우리는 걔를 정상이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보기에도 뭐 왜 저래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뭐라고? 함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되면 너 좋아 라고 했을 때 거절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너 좋아해 라고 이렇게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건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요. 뭐라고? 화살을 한 번만 쏜다고요. 한 번만 쏴요. 하나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쟁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하나씩 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X의 원소에서 라고 하는 출발하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이 뭐라고? 집합 X. 출발하는 곳. 그러면 공역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공역이라고 하는 애가 집합 Y입니다. 근데 마지막 집합 Y에서도 선택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 선택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선택을 받은 화살을 꽂힌 애들만 따로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거기 나와 있죠? 함수값 전체의 집합. 치역이라고 하는 애는 fx를 뜻하고요. 여기에서 x라고 하는 애는 모두 x의 원소인 애들을 말해요. 뭐 함수값이 함수값. 함수값의 집합. 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응용 바로 한번 해볼까? 만약에 우리 2차 함수로 넘어갈게.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한다는 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요 점의 좌표가 1,3이라는 거죠. 정의역은 제한이 있어 없어? x라고 하는 애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걸까? 정의역. 이거는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할게요. x는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공역은 뭐가 될까? 공역도 똑같아요. 뭐가 될까? y는 실수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치역은 뭐가 될까?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y 값들은 누가 되는 거야? y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해당되겠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매칭이 된 y들은 치역에 포함이 되고요. 매칭되지 못한 y들은 치역에서 탈락입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8-1번이요. 8-1번에 766번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2가 2번 출발했어요. 767번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맞아요.
그럼 이때는 정의역이 뭐가 된다고? 정의역이 뭐가 된다고? A, B, C, D 혹은 X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죠?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몰라서 그 정의역이 뭐 A, B, C, D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공역은 뭐가 됩니까? 0, 1, 2 Y가 되겠죠.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Y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치역은 뭐가 돼요? 얘도 똑같죠. 치역은 이렇게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합니다. (768번은) 함수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에요. 함수에요. X에서 모두 다 한 번씩 출발했기 때문에 함수에요. 그래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 공역이 5, 7, 8, 9, 치역은 5, 8, 9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집합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769번이라고 하는 애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769번은요. 함수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를 하나만 짝지어질 때라고 했는데 하나만 꼭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꼭! 그러니까 출발 안 한 2라는 수 때문에 2에 매칭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정의역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출발해야 돼요. 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769번 같은 경우에도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만 반드시, 한 번만 반드시 그리고 하나만. 770번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770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죠? 771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나 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치역을 구해 보시죠.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저 771번 문제는 어떻게 바꿔주어야만 합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었어야만 합니다. y-3의 제곱 더하기 9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생각한다면 얘는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대값이 9잖아.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없거든. 그렇다는 건 9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돼요? y는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772번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데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2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럼 773번은 어떨까?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 하면 틀려요. 773번.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가 절대 불가능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절대 불가능한 애 하나 있잖아. 0. 그래서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치역도 뭐가 될까요? 치역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 770번의 치역이 뭐냐고요? 뭘 것 같아요? 작으면 안 돼요? 771번 말고 770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77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모양이에요? 770번이 그죠? 직선이죠? 그 직선은 그럼 윗끝, 아래끝 있어요? 없어요? 그럼 치역이 뭐가 될까요? 네. 됐을까나?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단어를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애는요. 치라는 한자가 우리나라 말로 값이에요. 혹시 제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할 때 했던 말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y값은 무조건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y값.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y값.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나중에 뭐 이런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y값. 그래서 치역이라고 나오는 건 뭐야? y의 범위예요. 역이라는 애가 범위니까. 그죠? 그냥 뭔가 말만 좀 복잡스럽게 한 건데 어렵지 않아요. 거기 위에 그 116페이지 그 2번에 치역 밑에 참고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고 넘어가요. 116페이지에 참고라고 나와 있는 거에 글씨 뭐라고 돼 있냐면 치역 바로 밑에 y는 fx의 정역이나 공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범위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가능한 최대의 범위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정의역은 fx가 정의되는 모든 실수 x의 집합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저 식에서 x의 값이 0인 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걔만 뺀 나머지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게 웃긴데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두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치역이 서로 같고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면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서로 같은 함수는 서로 같은 모양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봐봐라. 정의역이 예를 들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x에 해당하는데 x라고 하는 애에 포함된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할 때 어떤 f라고 하는 규칙은 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걸 말하고 x를 x에 매칭시키는 규칙을 말할 거고 g라고 하는 함수의 규칙은 x라는 원소를 어디에? x의 세제곱에 매칭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x에서 x로 가는 f라는 규칙을 가질 때 이렇게 써요. 규칙을 가질 때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이 마이너스 1과 0과 1로 가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갈 거예요. G라고 하는 규칙을 가질 때도 어떻게 돼요? G라고 하는 규칙을 가질 때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때, 마이너스 1과 0과 1일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요. 물어봅시다. 정의역이 같고, 공역과 치역도 모두 같고,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x 함수값이 gx일 때 gx 다시 서로 같은 함수가 뭐라고? 함수값이 요 f라는 규칙에 의한 함수값이 gx라고 하는 함수값과 서로 같을 때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다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해서 f와 g는 등호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라고? 주의해야 할 건 뭐라고? 주의.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서 서로 같은 식이 아닙니다. 같은 식이라고 하는 거랑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각각의 정의역이 제한되고 각각의 치역이 제한되고 그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뜻은 서로 같은 식이다. F라는 식과 G라는 식이 서로 같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애는 x에서 y로 하는 어떤 순서쌍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순서쌍에 포함된 그 x와 함수값이 모두 실수 안에 포함이 된다면 그걸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건 중학교식 표현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 집합. 자연수 집합을 이제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여기가 볼드, 그러니까 두껍게 해서 여기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저기 뭐더라? 그 정수집합 아니다, 잘못 썼다. 정이 여기가 n이 아니라 여기가 n이었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여기가 두 줄이에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같이 보기. 정수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유리수 혹은 뭐 무리수, 실수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다 있긴 한데요. 보통은 크게 자연수랑 이제 실수집합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얘가 실수고요. Q라고 하는 애가 아마 유리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두 개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참고만 하십시오. 대학교 가서 정수론 같은 거 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지 않는다면 평생 볼 일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옆으로 넘어갈까요? 한번 같이 보죠. 774번이요. 서로 같은 함수인지 판별해 보세요. 1번. 774번. 서로 같은 함수가 마이너스 1을 양쪽에 넣어보고 0을 양쪽에 넣어보고 1을 양쪽에 넣어보세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죠. 나 진우 남는다는 거 얘기 안 했는데. 진우야, 니 오늘 몇 시에 가니? 그럼 같이 가? 같이 가. 알았어. 거기에 메시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어머니한테? 학원 의사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났어. 오케이. 어머. 최정이 9시. 자, 그럼 775번은 서로 같은 함수가 맞나요? 네. 776번은 서로 같은 함수인가요? 네. 그죠? 서로 같은 함수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777번. 좌표 평면위에 나타내 보세요. 순서상,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뭐야? 그래프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표현한 거를 그래프라고 해. 그러면 그대들아,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 y는 2x라고 하고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가 그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밖에 없으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
점 3개로 그려져요. 직선으로 그리시면 틀린 거예요.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애가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라는 게 순서쌍이잖아. 이 식에서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래프는 이게 그래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가 뭐가 되면 x바 x는 실수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 선으로 연결이 들어가겠죠. 그리하여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777번의 1번, 2번 내용입니다. 한번 1번, 2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건 점으로만 표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걸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는 지우고. 다음 함수라고 하는 애에서 이름을 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죠. 정의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집합에서도 첫날 정의만 뒤지게 배웠듯이 명제도 첫날 정의만 뒤지게 배웠듯이 함수도 첫날 정의만 뒤지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함수라고 하는 애를 카테고리로 분류해보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수두로 빽빽한 함수들 중에서 그 함수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에서 몽땅 다 출발을 해야 되는 애죠. 그죠? 근데 그 애들 중에서 1대 1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함수값을 가지지 않을 때 1대1 함수라고 해요. 뭐라고? x1이 x2와 그러니까 x1과 x2는 모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옛날에는 함수 표현하는 것들도 막 되게 중요하게 표현했었는데 이거 함수라고 하는 f라는 규칙이 x에서 y로 가요. 뭐 이런 거. 또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것도 뭐야? 이거 fx라고 하는 애가 y가 될 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애는 뭐 어떤 애를 1대1 함수라고 하냐면 정의역이 다를 때 x1과 x2는 모두 x의 원소가 되고 이고 x1을 저 식에 대입한 애랑 fx2를 대입한 애가 서로 다르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1과 x2를 x의 원소이다라고 얘기만 했지 얘네들을 특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원소들이 모두 다른 함수값들을 가진다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해요. 뭐라고? 네, 모두 다른 원소들이 모두 다른 함수값들을 가지면 그걸 바로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을 더 추가하면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만약에 저
y의 원소의 개수와 저 fx라고 하는 함수값의 원소가 서로 같을 때 뭐라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니야. 여기까지만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1대1 함수는 뭐라고? 두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여기 앞에 안 썼다. 미안. 이고 x1은 x2와 다르고 이면 얘는 뭐라고? 1대1 함수. 근데 여기서 뭐가 되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1대1 대응. 그 1대1 대응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서로 같으면 이 1대1 대응 중에서도 만약에 자기 자신 어떤 원소와 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얘는 항등함수. 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그럼 딱 예상 가능한 애 하나밖에 없죠. 누구? 이거요. y는 x. y는 x라고 나와 있는 애가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그 마이너스 1, 0, 1 주고 마이너스 1, 0, 1 주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머머. 예, 이렇게 가는 것도 항등함수가 되기는 합니다. 그 마지막 하나. 우리 인기쟁이 한 명 몰빵되는 애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인기쟁이 한 명 몰빵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그 정의역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애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x에다 2 넣으면 1 나와, 5 넣으면 1 나와, 10 넣으면 1 나와, 100 넣으면 1 나와, 1000 넣어도 1 나와, 마이너스 10억 넣었더니 1 나와, 뭘 넣던지 1 나와 라고 하는 건 그 y는 1이라고 하는 뭐가 된다?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라는 애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디 저기 솔로 나는 솔로? 그거 가서 뭐 5대5로 남자 5 여자 5이 했는데 남자 5이 여자 한 명이 다 환장해가지고 이 한 명만 노려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쩌리가 됐어. 그럼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그죠? 상수함수. 한번 찾아봐잉. 봐봐봐. 778 778 778 778번에 1대1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1, 2, 3, 4라고 할 때 1대1 함수는 누요? 기역, 니은, 이죠. 기역, 니은이죠. 그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애도 기역 니은이에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애는 누구야? 니은만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는 누구? 디귿이죠. 뭔 말할? 1대1 함수는 그냥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 4에 대한 함수값, 그 4개의 함수값이 모두 다르면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가장 큰 차이는 공역이 더 클 때 같은 경우를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에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프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그래프에서는 저 밑에 있는 779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봐봐요. 뭐라고요? 구분하지 않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보기의 함수 중에서 기억은 하나씩 합시다. 1대1 함수는 누구게? 자, 그럼 1대, 그러니까 함수냐 아니냐, 1대1 함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억이 y는 1이거든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개형이 이렇게 돼요. 맞죠? 니은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이에요. 요 그래프 개형만 한번 좀 간단하게 그려보신다면 얘는 요렇게 그려져요. 디귿 y는 x라고 하는 애의 그래프는 그래프 개형만 간단하게 그렸을 때 요렇게 그려지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1대1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애는 누굴까요? 1대1 함수? 함수부터 시작인가요? 함수부터. 1대1 함수라고 하는 애는 누구?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고? 여기에서 항등 함수, 상수 함수를 구분하자고요. 항등, 상수. 첫 번째, 1대1 함수라고 하는 애는 같은 y 값을 가지지 않는 애들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했어요. 얘는 모든 x들이 다 같은 y 값을 가져요. 그지? 얘는 대부분이 다 다른 값을 가지는데 반대편이랑 생각해보면 같은 y 값이 생기는 애들이 존재해. 그럼 기억과 니은은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디귿은 1대1 함수가 맞죠. 리을 1대1 함수가 맞아요.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리을이에요. 자, 항등 함수 x, y가 서로 같은 애들을 의미하고요. 디귿 있습니다. 상수 함수 x의 값에 관계없이 y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걸 뜻하고요. 누가 있나요? 기억이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정수해라고 할 때 잘 생각해봐. 정의역이 정수야. 여기다가 보여줄게. 이거 지울게요. 이게 말이 되게 웃긴데 그 y는 ex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정의역이 예를 들어 정수 전체라고 한다면 공역은 치역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간격이 다르잖아. 그치? 이렇게 두 칸씩 떨어져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실수로 바꾸게 된다면 공역은 당연히 실수가 될 텐데 치역은 어떻게 될 것 같아? x가 나온 값에 2배를 하는 값이 y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2배만큼 떨어지면 뭔가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냐? 너무 당연하게 그렇구나, 직선이구나는 그러고 끝나? 봐봐, 여기를 촘촘하게 요렇게 한 5개 정도로 나눠보면 여기 생기는 그 간격이 아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간격이 더 넓어졌잖아.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라고 해서 치역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나 혼자 신났나? 나 혼자 재밌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니까.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자연수를 약속할 때랑 실수를 약속할 때 두 가지 규칙을 정하는데요. 자연수라고 하는 걸 약속할 때는 항상 그 수보다 1 큰 수가 존재한다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럼 가장 큰 자연수가 누구야? 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순간 그때부터 일씩 커지는 모든 무한한 수가 생기게 돼요. 이게 자연수의 정의예요. 실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까마득하게 작은 두 값을 정의하게 되는 순간 다시 그 둘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점과 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가득가득 채우다 보면은 결국엔 연결이 돼서 이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x가 커지는 속도보다 y가 커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지만 그 사이사이를 다 채워 넣어서 실수 전체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예요. 이것도 1대1 함수고 이것도 1대1 함수예요. 그 간격 없이 다 채울 수 있어서. 1대1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실수들끼리 모두 다 매치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그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저기 뒤에 있는 유형 6번을 한번 봐주세요. 뒤에 있는 유형 6번 811번 문제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슬슬 하자면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이라던가 함수라고 하는 애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뭐로 구분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함수인지를 판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뭘 그으면 되냐면 임의의 세로선의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나오게 되면 이건 함수라고 해요. 아마 저기 앞에 1대1 대응이 아니라 79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794번 미안해요. 794번부터 갈게요. 794번 죄송해요. 794번 짜증내지 마. 미안해. 화내. 794번 같은 경우 뭐라고? 미안해요. 이게 794번 내용이긴 해요. 여기서 같이 이거 개념 노트에다 쓰셔야 돼요. 참고로 이건 개념 노트에 쓰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811번을 같이 풀어보자 라고 했지 제가 811번에다 이거 적어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말을 너무 잘 못해서 이건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념에 대한 걸 설명한 다음에 811번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794번이라는 정확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794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해요. 미안해요. 그럼 794번 같은 경우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무작위 세로선을 그으세요.
아무데나 세로선을 그으세요. 아무데나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생기는 그 어느 세로선과도 교점이 하나만 생기면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794번 문제를 확인했을 때 1번의 그림 자체가 이렇게 세로선 하나만 찍 있거든. 그럼 무작위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작위 세로선을 그었을 때 딱 요 부분에서는 교점이 몇 개가 생겨? 졸라 많이 생겨.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x에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y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걔를 함수라고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선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야? 2번도 요렇게 되어 있거든. 세로선 띡 긋는 순간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3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도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도 이렇게 자른 면이 아니라 세로선을 그어보면 교점이 몇 개? 2개가 생기죠.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야. 그럼 4번 보기를 봤을 때 4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어디다가 세로선을 긋던지 간에 교점이 항상 몇 개씩 생겨? 하나만 생겨.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5번은 왜 함수가 아닌 거야? 중간에 세로로 연결된 선이 보이지. 그곳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번은 함수가 아니죠.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함수인지 판별하는 거 말고 이제 함수인지 판별했다면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혼용해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실수 전체 범위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된다면 사실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거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얘는 그럼 뭘 하냐면 임의의 그 이미 함수인 그래프에서 임의의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하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 최종 결론. 얘는 단순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단순 감소 함수여야 돼요. 단순 감소라고 하거나 단순 증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증가하는 애는 계속 증가해야 돼. 봐봐. 이런 거. 증가하던 애가 증가하다가 막 이거는 한 번이라도 증가하지 않은 적 있냐? 없죠. 이거 단순 증가 함수예요. 단조 증가라고도 하고요. 이런 애들이 단순 증가예요. 그럼 단순 감소라고 하는 이것도 단순 감소야? 네. 이것도 단순 감소 함수예요. 기울기가 바뀌건 말건 상관이 없어. 부호만 안 바뀌면 돼. 방향만 안 바뀌면 돼. 오른쪽 위로 가는 애는 끝까지 오른쪽 위로 가면 되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애는 끝까지 오른쪽 아래로만 가면 그게 단순 증가, 단순 감소 함수라고 하고, 걔네들이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811번 봐봐. (1대1) 대응이래.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811번? 811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정의역이 얼만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그죠? 치역이 어디야?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3까지. 그러면 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가 출발점과 끝 지점이 정해지는 순간
단순 증가 또는 단순 감소여야 해. 근데 1대1 대응이려면 요 구간 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정의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야 될까? 이거요. 아니면 얘도 돼요. 모든 정의역을 다 채우고 모든 치역을 다 채웠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씁시다. 자, 저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3을 지나거나 또는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거나 식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연속이지 않을 때 막 이런 거 나오거든. 막 그래프가 여기서 막 끊겨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 가운데가 어떤 모양이어야지만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박스 쳐가지고 이것만 되는 애가 아니라 얘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1대1 대응이야. 라고 나중에 배워요. 이런 거. 똥이죠? 연습 좀 많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813번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요? 1차, 저 직선 상에서는 뭐가 안 바뀌면 된다고? 부호가 안 바뀌면 된다고. 0이어도 안 돼. 음수는 계속 음수여야 되고, 양수일 거면 계속 양수여야 돼요.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123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따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세로선, 가로선 요거 두 개만 좀 구분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촬영 여기서 끊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물 마실 분 물 마신 다음에 우리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가도록 하죠.